조정식 국회의원이 20년 5선을 넘어 6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한 세대 가까이 원내 제1당의 지역위원회 운영이 1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의 지역위원회는 생각보다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공론화된 의견이 국정, 도정,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거의 한 세대를 조정식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어떤 공론화 과정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로써 시흥 시민의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심각히 약화되었고 오직 조정식 1인의 의견이 강론이 되고 지역 의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 진출할 공직 후보자도 지난 20년간 그 흔한 경선 한 번 없이 조정식 의원이 정해주는 자만이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시흥 을구에서는 사실상 임명제를 한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원이 길거리에서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행사장에서는 수행 비서 노릇하기 바쁩니다. 많은 지역 인재들이 정치적으로 조정식 의원에 이용당하다가 버려지곤 했습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몇몇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조정식 의원의 정치는 오직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고 시흥은 본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을 씌워드리지는 못할망정 우산을 씌워드리지 못하면 함께 비라도 맞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정왕동 주민들이 이마트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일자리 잃지 않게 해달라고 천막치고 싸울 때 또 백오 주민들이 한전, 초고압, 선로 막아달라 또 집회할 때 조정식 의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간절히 원할 때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어딜 싸돌아다녔냐고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정식 의원이 시흥의 큰 일꾼이라고 처음에 출마할 때 큰 일꾼이라고 하더니 몇 선을 하니 스스로 시흥의 큰 인물 도지사 출마한다 어쩐다 하더니 이제는 6선에서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년을 본인 출세만 생각한 사람이 4년을 더 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떡잎만 봐도 알 일인데 이제 썩은 나무를 봐야 합니까? 지난 20년 동안 조정식 의원이 한 일은 오직 숟가락 얹는 일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발전의 견인차입니다. 중앙 집권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을 지역과 지역 발전으로 풀어가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고 또 이것이 을구 25만여 주권자의 하나뿐인 대표자로서 할 일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조정식이 제시한 공약과 의정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시청에서 공직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한 일도 경기도 의원이 한 일도 모두 조정식의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한 일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시흥 시민이 더 이상 민주당의 호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시흥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연명하여 왔고 저 또한 4년 전에도 이번에도 2번이나 경선 참여를 배제당했습니다. 시흥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조정식 의원은 공천장만 받으면 누구라도 당선된다는 오만함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5선을 시켜줬더니 0.5선 이재명 옆에서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해찬, 이재명으로 이어진 줄서기 정치는 시흥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의 호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포장지를 잘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보면 보입니다. 낮 얼굴과 밤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민주당이라는 포장지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조정식 의원의 민낯을 제가 벗겨내겠습니다. 저는 시흥 시민을 믿고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일이 자꾸 보입니다. 정체인 늪에 빠진 시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꿉시다. 바꿔야 합니다. 이상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두 가지 이유로 탈당이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첫 번째 이유는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가 이런 당에 있어야 되나, 더 이상 있어봐야 의미가 없겠는데 그 생각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옛날 그 야당 시절에 참 험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대표 면담 신청도 해보고 소위 이재명 측근이라는 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얘기라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또 최고위원회 여러 경로로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한 것이 원칙하고 부당한 것이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 당은 당규상 최고위에서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 검증 사례들, 저를 포함한 좀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적격 처리 사유들이 그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고위가 지도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하는 요청도 수없이 여러 경로로 하면서 그동안 지내왔는데요. 이번 주 안에 전혀 기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안에 특별한 당으로부터 당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초에 이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탈당, 그리고 탈당을 하면 그 이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당에 대한 기대 또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신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 같고요. 지난 12월 제가 컷오프 됐다는 게 여러 매체에 알려지면서부터 국힘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신당 쪽, 아무래도 이제 인간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신당 쪽에 많았지만 국힘에 그 오랫동안 인연이 있던 몇몇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왔고요. 지금도 오고 있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그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차마 탈당이라는 말을 못 꺼내고 있고, 또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신당 가는 것은 그리 어색하지 않지만 국힘 가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고, 그리고 또 국힘 입장에서는 여기가 험지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의 사지 수준인데 시흥을구는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그래도 당을 지켜왔던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나갈 테니 당신 비키시오. 이건 또한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아니 될 얘기 아니냐. 그래서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로 현재까지는 계속 왔던 거고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어쨌든 자했건 못했건 시장을 3번 한 자로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아 저거는 왜 저렇게 밖에 못했지? 아 저걸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저기에 에너지를 못 썼나?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시장을 했던 자로서 이거는 저 죽을 때까지 저한테 따라다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이 조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최근 몇 년 동안 뭐가 이렇게 좀 침체돼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저를 또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이게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적인 선택 기준은 저로서는 무엇보다도 뭐 어색하다, 낯설다, 뭐 혹은 당선 가능성 이런 것보다 저한테 어찌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기준은 결국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다시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경문 말미에도 일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이 자꾸 보인다.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를 심는 게 드리는 거고요. 그 민주당이 지금 우리 당원과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식적인 당원과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어서 뭐 제가 어떤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제 아무리 뭐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정치 평론가라 하더라도 정말 예측이 안 되고 신의 영역이지 귀신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종합하면은 국힘 쪽으로 가장 많이 지금 기울어지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여기 기자들 많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서비타 한다 생각하시고 현재로서 국힘이 가장 높다고 봐도 되나 여기에 한마디만 답을 해주시죠.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특별한 저기 민주당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이미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또 제가 흔쾌히 그 결정을 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 지역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역을 지켜오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께서 또 좀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저로서는 조금 더 흔쾌하게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아서 그래서 뭐 중앙당에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을 지키고 계셨던 분들하고의 저 의견도 중요한 거 하니까 조금 말미를 두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게 사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